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7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마감 전략까지 살펴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뽑은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환경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대형주 눌림목이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형주 관심 재확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정부 부양책 및 개별 이슈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시리아 내 IS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에 하락을 했고 대표님께서는 대형주들의 눌림목이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주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눌림목, 특히나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개별 이슈들의 어떤 그 진행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시총 대형주 중심의 눌림목 지금 나타나면서 일단 그 지수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영향 일단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 역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대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나 지난밤에 있었던 시리아발 어떤 그 우려감 부분들 일단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세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저점 매수세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어떤 그 추세적인 매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일단은 낙폭과대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깊은 종목 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그나마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반면에 그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 지금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 다소간 좀 안정되는 분위기 그리고 시리아발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은 일단 먼저 우리 시장 내 어저께 먼저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 코스피 지수의 안정화 내지 하향에서 어떤 그 상승으로 추세 반전하는 그런 모습 다소간 나타나 주면서 투자 심리의 안정화 유도를 하였고 이 투자 심리의 안정화 유도 속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대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 대외 여건은 그대로 미국의 어떤 그 조기 금리 인상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는 한 어떤 그 대형주들에 대한 대외 여건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눌림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여기 속에서 결국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지금 정중동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들이 눌림목일 때 좀 우리가 매수해봐도 좋을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대형 전략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계속적인 이제 그 중소형주도요, 이제 그 어떤 그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목요일, 뭐 그 이벤트 데이들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사실상 별, 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 내에는 일단 좀 일단락되는 뭐 한 가지의 그냥 뭐 이벤트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는데 시장 다시금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목요일 이벤트 이전 상황, 지금의 상황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요. 지금 이제 정부 부양책 그리고 내수 부양책 중심의 어떤 그 관심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특히나 이번 그 3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과 함께요. 시장을 바라보는 그리고 종목을 바라보는 눈들이 중소형주와 그리고 대형주 간에 서로 간에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 대형주에 대한 관점은 뭐니 해도 대외 변수에 계속해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어질 듯이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대감에 의한 모멘텀에 의한 어떤 그 주가의 분출이 있었다라면 그 주가의 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중소형주 특히나 선별 작업이 지금부터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활성화되면서 진행이 될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심에는 결국은 성장의 지속 여부 그 부분의 관점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40원 4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상승한 1,040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41원 60전과 1,038원 70전 사이를 오가면서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3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의 달러원은 지난 새벽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새벽 미국과 아랍 동맹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를 공습하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된 점이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 약세로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41원 9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달러원의 장중 고점이 1,041원 60전에 그치면서 지난 새벽의 지정학적 우려가 더 이상 아시아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달러원은 최근 달러와의 강세 요인과 위험통화 약세 요인들 모두에게 노출되어 왔는데요. 미국과 주변국과의 통화정책적인 차이에서 오는 달러 강세 요인과 중국발 악재나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같은 위험통화 약세 요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면서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대변수 또한 그때그때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는 달러원이 호주 달러로 추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달러 N의 반등과 함께 달러원 역시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등 달러 N을 추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원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달러원이 하락세를 지속하고요. 호주 달러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등 대외적인 변수들을 볼 때는 달러원에 미치는 하락 압력이 커 보입니다만 달러원은 1,039원대를 전후해서 강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은 종종 기술적으로 추세 반전을 암시하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달러원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금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큰 그림으로는 주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달러원이 1,030원대 중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한다면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1,030원대 후반대에서의 지지가 지속이 된다면 이는 조만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 위험 회피 요인이 더 부각이 된다면 달러원은 달러 N보다는 미달러화에 대한 호주 달러 동향을 방향성 힌트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저점으로 기록한 0.8828달러가 하향 돌파되는 시점이 달러원의 급등세를 유발하는 시점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달러원이 추가 상승할 경우 200을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1042원 50전, 또 지난 19일의 장중 고점인 1047원 90전, 그리고 강력한 지지선에서 이제는 저항선으로 그 역할을 바꾼 1050원이 달러원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돌파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다시 올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태양광 관련주들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주가는 계속 빠지네요. 네. 예.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언제 정도가 투자에 적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서서히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도표에서 나가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는 태양광 관련 쪽, 그린 산업 관련 쪽에 대해서 그 향후 성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보고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쪽이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당초의 계획은 12년간 한 760조 정도. 그래서 그린 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패턴이 좀 바뀌었죠. 최근에 바뀌었던 게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미국과 중국이 이쪽에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성장 엔진으로 태양광 쪽하고 풍력 쪽을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풍력하고 태양광 쪽에서의 어떤 설치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태양광 기준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아마 올해 정도에 이제 한 14기가와트 정도가 발주가 나올 예정이고, 지금 상반기에 지금 3기가와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최소한 태양광 기준으로 10기가와트 정도가 투자가 될 거다. 물론 이제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중국 간의 태양광 관련 무역 분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풍력 역시도 중국 쪽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 풍력 투자 규모를 상당히 늘렸었다가 전년도에 좀 감소했다가 올해 좀 다시 늘어나는 패턴.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업황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업황은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태양광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게 이제 폴리실리콘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 분기당 적자 폭이 이제 거의 한 400억 정도대 이 정도가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올해 1사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흑자 전환을 한 것보다는 원가 개선 측면에서 그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 업체에서 또 기억해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그룹 전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태양광 쪽에 거의 올인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적절한 표현이고요. 지금 이제 그 셀 모듈, 그리고 이제 뭐 발전, 그리고 폴리실리콘 모든 거에 라인업을 지금 구축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향후 태양광 산업이 안정궤도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하나케미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일단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들이 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모든 라인들의 라인업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 거기다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던 유럽 쪽에서의 금융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시기가 지연된 것이지 뭐 산업 자체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일단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업체들 대부분이 단순한 조립 쪽, 그러니까 모듈이나 셀 쪽에 거의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일단 본다면 이제부터는 그 발전 단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화 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는 업체들이 가장 유리하리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지금 중심축에 있는 쪽은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하고 미국의 그 국가부조금을 기반으로 태양광 업황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금 이제 자체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그 1kW당 전력을 생산하는데 몇 불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발전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발전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원자력 쪽이라고 보는데, 원자력이 보통 킬로와트당 뭐 한 20불, 뭐 10몇 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이제 비쌌던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이 거의 이제 그 원가가 한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그래도 그 화석연료의 그 발전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요소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조금 정책,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조금 정책 플러스 자체적인 경쟁력을 통한 산업의 개화 시점이 그렇게 멀지를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2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됐는데요. 하나그룹이 1분기에 태양광 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가 2분기에 잠깐 안 좋아지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12분기면 만 3년이죠. 3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보통 이제 13년도에는 적자 규모가 이제 거의 1,000억대 정도였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업황의 본격적인 개화보다는 원가 절감 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 부분에서 밸류체인을 완전히 완성한 유일한 업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듈과 셀 부분에서는 전체 매출의 그 태양광 매출이 이제 8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하고 프랑스, 덴마크 등 실행시장에서 이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덴마크 쪽에서의 아파트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거의 완료됐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 그래도 이제 그 하나 케미칼을 거의 이제 대장격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모든 쪽에 그 신뢰를 챙길 수 있는 쪽이 국내 업체 중에서 하나 쪽입니다. 하나 쪽은 그 인수한 업체가 유럽 쪽에서 납품을 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하던 하나 라인들이 중국 쪽에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세가 적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싸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 지금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고 유럽 쪽에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유럽이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케미칼에는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주인 한화케미칼과 OCI 오늘 굉장히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예. 향후 주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어차피 이제 태양광이라는 산업 자체를 갖다가요, 그 근시안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실적의 예상치의 수정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은 폭에도 주가의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삼성 SI도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종목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의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닥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아직 돌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의 적기가 거의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제한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사는 건 좋은데 바닥을 다지고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저점권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기간에 지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지금 현재 그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타이밍으로 고른다면은 지금 태양광 관련 쪽,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쪽에서의 좋은 투자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의 태양광 전망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분기 만에 태양광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제 그 하나 케미칼은 이제 그 하나에서 태양광 쪽만 끄집어내서 별도로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케미칼이라는 것은 다른 많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하나 쪽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하나건설 쪽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태양광 하나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많은 수주 실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궤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도 이제 그 4분기 정도는 그래도 중국 쪽에서 투자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뤄왔던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쪽도 투자의 계획들이 좀 나타난다. 근데 이제 태양광을 갖다가 분석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제 유가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가의 방향 때문에 아직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좀 지연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진행 스케줄은 이쪽에 가려고 하는 어떤 정부의 투자의 지원 방향에 따라서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조금씩 지연되는 흐름은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3분기를 넘어서 4분기로 진행한다면 어차피 투자는 진행될 거고, 그에 따라서 실적은 가세할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4분기 정도 된다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실적은 그래도 의미 있는 반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의 어떤 상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들이 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건창호의 BIPV,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쪽인데, 이제 몇 개의 건물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의도 정경련 해관에 지금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 기준으로 이제 2,552kW 정도를 여기서 이제 그 전력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220여 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공은 이건창호에서 했는데, 이제 건축자재와 태양광 발전 모두를 일체화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패널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발전을 통해서, 태양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유리나 일단 창호, 그러니까 그 건자재 쪽의 창호 쪽에다가 직접 태양광 발전 모드를 입혀버리면 굳이 이제 그 별도의 어떤 태양광 설치를 지금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건물을 올릴 때 같이 태양광 발전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건축 기법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쪽은 이제 전체적인 설계나 시공,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쪽은 S에너지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건자재하고 태양광 발전 모두를 일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 쪽에서 그 태양 전지를 입히는 과정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 유리 등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진행됐던 사례가 송도 쪽의 그 그린 빌딩, 그리고 상록수 올레 체육관, 그리고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물 일체형으로 태양광 발전을 지금 설치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준 멘토와 함께 오늘은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매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5장 들어서요 0.26% 현재 상승 중이고요. 자, 코스닥은 0.76% 정도 상승을 줍니다.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020, 2030 정도 보고 있는데, 최악일경 2020까지 좀 본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거의 그 근처까지 왔다가 상승을 하는 거 봤을 땐 바닥 잡기가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닐까. 네. 시리아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IS 관련해서 리스크가 정해서 어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흔들렸지만요. 국내 증시 회복하는 걸 봤을 때는요. 다시 좀 회복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확실한 이 포인트, 글로벌 위기감 자체, 오전장에 잠깐 있었지만은 바로 상승을 주는 걸로 봤을 때는 글로벌 위기 자체를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자, 아래 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거나요, 전화 주시거나 편하신 대로 빨리 주셔야 됩니다. 네, 빨리 주셔야 되니까요. 연락 주시면요. 바로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한국전력, SK 브로드밴드, 현대중공업, YG 엔터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오늘 제일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 LG 디스플레이는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가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얼마로고요? 34,500원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34,500원 아래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 6% 급등합니다. 현재 6.4%까지 가까운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모멘텀이야 말하면 뭐합니까? 정말 좋은 모습이고 수급을 봐야겠죠. 자, 오늘장 수급에서요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기간 49억, 외인이 12억인데 다시 수량으로 가서 체크를 드리자면 기간이 몇 주? 14만 주, 외인이 3만 5천 주가량을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어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인까지 오늘 기간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새로운 가격을 또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또다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34,500원 아래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포인트 21선이에요. 21선 깼다 올라가는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조정을 좀 받는 듯 싶었는데 오늘장 급등을 합니다. 현재 5%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꽉 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의 수급 상황은요, 그냥 꾸준한 기관들의 퍼펙트한 매수세였습니다. 외인이 파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많은 물량을 잡아주면서 개인 물량을 뺏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24만 주를 사준다. 그간에 팔았던 외인들이 어떻게 매수를 강하게 해준다. 외인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외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0억 정도의 매도고요. 최근에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면 5거래일 동안 매도 금액 자체가요, 약 8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력. 외인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좋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겠다. 한국전력의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본다고 오겠죠? 44,000원 구간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 45,000원 아래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지켜보시다가 매수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중에서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던 종목인데 조정 거친 후에 또다시 올라갑니다. 자,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15일 월요일이요.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정받고 나서 어제 이제 8% 급등 마감했고 오늘장에서도 현재 1.3% 상승 흐름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어요. 1.4%까지 가네요. 자, 최근에 수급상에서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들을 매수하다가 잠깐 쉬다가 어제 많은 물량 또 샀는데 외인은 꾸준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기관이 또 많은 물량 사줍니다. 몇 주요? 41만 주. 외인은 그냥 들러리로서 만 주가량 매수해줍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그냥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정말 IPTV 시장 성수기, 네. 가입이 느니까. 올해 IP 시장에 대해서 SK 브로드밴드는 흑자전환, IPTV 시장 쪽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충분하게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9월부터 해서 갑자기 천천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 잘 지켜본다면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보유 계신 분들의 잔치고요. 신규 접근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을 노려보시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를 뽑아왔어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시장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장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이 한 9,000주가량이고요. 기관이 6,000주가량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수급상황에서는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가 보이면서 주가는 어떻게? 그래도 야금야금 천천히 상승 쪽으로, 굉장히 천천히요. 상승 쪽으로 움직임, 바닥을 아주 천천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씩 올리고 있는 요런 이제 그림들이 보이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많이 밀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밀렸었는데, 서서히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 지수의 영향 따라서 여타 다른 종목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승 분위기를 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천천히 조선주들에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3월인가요? 3월이나 이전에 올 초의 그 가격대까지 상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년 이맘때까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좋은 수급으로서 조선주들이 한 번 더 다시 상승을 주고 있다. 여타 다른 것들도 뭐 전 저점을 깨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다시 삼성중공업 오늘 2%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을 주는 모습이고, 바닥에서의 상승 시그널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YG엔터를 좀 볼게요. YG엔터. 자, 현재 오늘 1.7% 정도 상승을 줍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밀리더니만 오늘 그대로 다 다시 올려놔요. 그 이상.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가격대 수준까지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자, 양 사장님이, 장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막 루이비통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영업을 뛰시는 것 같아요. 네. 친구분들이 참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장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 말씀드려보고,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들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매도였지만 정말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팔았던 물량 고스란히, 기타 법인까지 매수가 같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팔았던 물량 고스란히 뭐예요? 다시 담아주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승 추세로 분위기 탄다. 싸이 대디가 나오던 말던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YG엔터는 어떻게 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 하반기도,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 네. YG엔터가 언젠가는 제가 볼 때 10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상담해드릴게요. 봅시다. 첫 번째, 8503님, 네, 자주 보내주시죠. 8503님이 여쭤보신 거는요, 삼성전기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빠지네요. 신저가인가요? 정말 무섭게 빠지네요. 자, 제가 지켜야 될 라인 자체 그러듯이 2011년 바닥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깨고 내려갔다라, 이거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건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세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리죠.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거의 이때부터 내려왔는데 바닥 포인트 추세 자체 이런 큰 그림이 나오죠. 그쵸? 요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네. 요렇게 잡아본다면 이 정도 라인이 그래도 좀 잡히네요. 모양새 자체가 이 박스권 추세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얘는 뭐예요? 하락 추세예요. 바닥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주고 있어요. 계속. 자, 확대를 좀 해봤을 때 밑에 어떻게 갭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갭 발생하죠. 여기. 네.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이 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투자하기에는 아직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좀 상승을 주던지 추세가 바뀌던지 좀 생각해보자.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 3조까지 나왔는데 삼성전기라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YB로드 5159님 1990원에 15% 보겠습니다. YB로드 1990원. 정말 바닥에서 잡으셨어요. 그냥 여기서 딱 잡으셨네요. 네. 자, YB로드에 어떤 매력도가 있으셨다 생각하셨길래 매수를 하셨나? 자, 수급 매력도가 있나요? 네. 좀 있긴 한데 사업 펀드 물량인데 기타 법인은 다 빠졌네요. 기타 법인 애들 다 나갔네요. 자, 기타 법인 쪽 애들이 언제 샀는지 좀 봅시다. 계속 파네요. 고점 포인트에서. 요때 좀 있었네요. 2,900원, 3,000원, 2,500원대 열심히 매도했고, 얘들 거꾸로 갑니까? 상한가 왔던 날 들어서 조금 매도하다가 더 올라가 다시 샀는데, 손절치고, 더럽게 못하네요, 진짜. 딱 보니까, 좀 수익 좀 보다가 팔고 나. 근데 이게 블록디 물량 받았는지, 어쨌든 보이는 건 그래요. 네. 매력도, 수급 매력도 현재로서는 크게 찾아볼 수 없는 종목이에요. 실적 볼게요. 실적 포인트,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냥 매출액이 좀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작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매출액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상반기까지 587억인데 작년에 1378억 했잖아요. 곱하기 2 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작년 24억인데 올해 1억. 영업이익이 그나마 근접하긴 했지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세하게 좀 뜯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요거 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힘들어요. 현재 구간대에서의 상승을 주는 포인트 노려본다. 특색의 분위기와 이제 테마성인데 저 같으면은 비중을 15%죠. 네, 10%까지 낮추시고요. 2,200원 이상 안 봅니다. 2,200원까지는 보겠습니다. 네, 너무 테마성이 강해요. 2,200원까지만 보시고 가져가시고 만약에 만에 하나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이거 바로 아래 1,850원 1,850원 정도까지 가격 내려와 버리면 바로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아셨죠? 하단 1,850원, 상단 2,200원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비중은 일단 당장 5% 빼버리세요. 10%만 가져가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 뭡니까? 네, 아비스타. 자, 5673님 아비스타 8,300원 20%. 네, 8,300원이에요. 오늘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꾸 매수를 하시네요. 자, 8,300원이시면 뭐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때 사셨나요? 거의 이때시겠죠? 오늘이나 뭐 최근래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수급 포인트 있나요? 시가총액 1,000억이었나? 1,125억. 오케이. 자, 수급 매력도를 보자면 그래도 팔았던 기관들이 그나마 조금씩 뭐 매수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 썩 마음에 드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들어와 줍니다.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외인의 매수는 볼 필요 없으십니다. 자, 기관의 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가요. 오늘장 잠정치가 뭐 있나요? 보니까
기간은 파는데 외인이 좀 사준다. 좀 더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개인의 힘이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수급 포인트 굉장히 약하다. 자, 실적 포인트. 실적 볼게요. 같이 실적이 살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안 좋았던 실적에서 2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 모습에서 영업이 살아났지만 작년치를 올해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나마 조금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 포인트를 계속 만회하고 있는 적자 포인트, 순이익 부분의 적자 포인트가 상당히 개선상이 큰 종목이네요. 그게 아마 벌써 이슈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포인트.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바닥 포인트가 높아져 두 번째 바닥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 그림에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고점 포인트 라인입니다. 그쵸? 매도, 여기 어떻게? 매수. 다음 어떻게 될까? 이거 만약에 올라갔다가 8,700원 좀 슈팅해서 9,000원까지 간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져가시는데 이게 바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 잡아야 됩니다. 8,200원 이탈 시에는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8,200원 빠지면 정리하셔야 돼요. 8,2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시고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 여기지만은 굳이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8,200원만 지키시고요. 그 다음 가격은 얼마? 8,8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는 수익 실현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수익률 7%에서 얼마? 8% 생각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마이너스 1.5%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전량 손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뭐죠? 대우선해양이에요. 2774님 28,500원 30% 보겠습니다. 자, 28,500원이에요. 네, 여기 볼게요. 28,500원이시면 여기시죠? 이 정도 구간이십니다. 그 전에 매수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계속 내려오는 구간.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제가 4월쯤이었나요? 그때부터는 아예 관심도 안 주고 얘기도 거론도 않고 추천을 잘 드리진 않았어요. 네. 마지막에 한번 했다가 손절을 치고 나왔었죠? 그게 3월이었나 4월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쳐다보고 있는 종목인데, 자, 대우선해양이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올 때까지 왔죠? 어디까지 왔나요? 아까 제가 조선주 얘기 드렸죠? 바닥들을 확인하고 있다. 네. 요즘 그냥 계속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조선주가 개선사항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거든요. 그럼 대우선해양 같은 경우는 비중이 30%인데 반등을 주는 분명히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오늘 나홀로 이렇게 약세 모습이에요. 아까 다른 거 보여드렸다시피 현대미포 같은 경우나 그렇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바닥 한번 찍어주고 상승 주는데 얘는 왜 이런 거야?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아주 2012년도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더 내려갈까? 이렇게 내려면 몇 바닥이죠? 2011년 바닥, 2012년 바닥, 이번 바닥. 자, 조금만 참으셔야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셨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좀 버티셔야 됩니다. 네. 겁나 버티셔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올라가. 28,000원까지는 그리 먼 가격이 아니에요. 이전 가격이 막 4만원대, 3만원대. 에? 이런 분도 계시다고요. 28,000원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리 먼 가격이 아닙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더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못 참고 파시면 안 돼요. 버티세요. 아셨죠? 제발 버티시면 올라갑니다. 28,000원까지 무리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아이센스 볼게요. 2614님 아이센스 51,2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51,200원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2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잘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타고 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저기 새로운 이제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3월부터 해서 고점이 낮아집니다.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내려왔죠? 거의
56,000원 정도까지 왔다가 맞고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몇 차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서너 차례 돼요.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 포인트, 이렇게 높아지는 포인트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올랐다가요, 내려왔다가 다시 52,000원 정도 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목표가는요, 깨끗하게 지우고, 목표가는 얼마를 말씀드려보자면 한 56,000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예. 56,000원 넘어가면은 뭐가 나올 것 같다? 이 친구를 끌어올렸던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 당장 56,000원에 걸어두고 파시라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화된다,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어떻게 정리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외인 기관 매수 또 들어옵니다. 걱정할 수준은 아직 아니에요. 기타 법인 매도세 3,000주 이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 워낙에 계속 팔아줬기 때문에 56,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아이센스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데 외인들과 기관들이 갑자기 많은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때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밑에 꺾이고 내려갈 그림은 아니에요. 상승 쪽에 무게 잡겠습니다. 자, 8490님 블루콤 13,200원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블루콤 13,200원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잘 잡으셨어요. 요때시거나 아니시면 그 전이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최근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요때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무슨 제품입니까?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목에 거는 목걸이처럼 생긴 블루투스 이어폰이잖아요. 많이 쓰시죠?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전에 이슈가 돼서 올라왔던 거는 아마존에서 파는데 대박이더라, 이런 이슈였고요. 뭐 LG 쪽으로 납품을 잘 하고 있고. 자, 하반기 때, 이제 4분기 때 뭐가 있습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있어요. 많이 조정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자, 블루콤의 올해 기준으로 해서 PER은 얼마일까요? 올해 예상 PER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 기준 실적으로 PER이 7배 정도 됩니다. 7. 자, 그러면 8배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죠? 10% 정도 약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가격 오른 거 포함해서 지금부터 몇 프로? 8배나 9배 준다면 얼마까지? 18,000원 정도 부근이 1차적인 목표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급 포인트도요, 많이 좀 꼬여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해소사항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어요. 뭐 어제 좀 팔긴 했지만.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에서 보자면 오늘 매도 나오네요. 자, 매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물량은 안 보이네요.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오릅니다. 내일도 오른다면은 얼마까지 갈까요? 모르죠. 내일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PER 기준 8배. 8배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까지? 18,000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17,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18,000원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또 이게 밀려버린다. 얼마? 14,000원 아래로 깨져버린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0839님 솔로에타 28,000원에 10% 단기 목표가 물어보셨습니다. 0839님 솔로에타 28,000원 보겠습니다. 자, 28,000원. 28,000원이면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얼마를 보고 이제 매수하셨는지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으시죠? 네. 근데 안 가니까, 오늘 시장 가는데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세요. 자, 보죠. 수급 포인트로 보자면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간의 매수세가 잡힙니다.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들어온다고 얘기하기도 창피한 정도입니다. 네. 실적 포인트는 볼게요. 자, 보자면 되게 거슬리네요, 실적. 자, 매출액이 작년 1,000억, 올해 상반기 418억. 영업이익이
작년 225억, 올해 반기까지 60억. 자, 순이익 174억인데 반기까지 53억. 3분기 뭐 하반기 때 실적들이 있나, 뭐 나오는 게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3분기 때 애플 효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되나? 올해 애플 관련 매출액 말고 3분기 실적 얼마 되냐고요. 봅시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5.9% 줄은 74억이랍니다. 예상치가. 자, 최근의 추세는 뭐요? 컨센서스 하회가 많은데 그래도 애플이니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80억 줘볼게요. 제가 영업이익 80억 줘볼게요. 정말 넉넉하게 줬다. 자, 80억 주면 얼마? 3분기까지 140억입니다. 225 빼기 140 하면 얼마입니까? 네? 얼마요? 85. 3분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4분기 때. 애플 효과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솔로에타가 3분기 때 작년보다 줄어든 실적을 보인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큰 상승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횡보를 한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비중 10%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애플 효과만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거를 매수한다는 전략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잖아요. 근데 보여드렸다시피 녹록치가 않네요. 작년 실적을 넘기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가서 한번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9,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많은 수익 내지 마시고 나와야 된다. 너무 큰 수익을 노리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만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거는 후딱 피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죄송해요, 정말. 네, 죄송합니다. 로엔이 있으신데 로엔 저번에 매도 사인 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 AS 좀 할게요. 한 종목 뺄게요. 삼성물산이 손절가 이탈했어요. 네,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 원칙은 원칙인지라 아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부터. 네. 일단 방송에서만 제가 빼겠습니다. 방송에서만 빼고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으세요. 방송에서만 제외합니다. 자, 어제 동서 잘 먹고 나왔어요. 동서를. 그래서 뭐 오늘 수익 못 냈다고 오늘 삼성물산 밀려가지고 뭐 동서 잘 먹고 나왔는데 밀렸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씩만 계속 매수하시라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 하시면 손해보는 일 없으십니다. 그렇죠? 네, 삼성물산 일단 정리할게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전 11시. 이 공개방송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네. 그쵸? 가족들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송에서는 없애버렸다 해서 2개만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고서 뭐 내일이나 뭐 모레 좋은 종목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2033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8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